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작성법이라고 기술적인 점과 우리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통일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전체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보고서라든지 어떤 그 PPT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MS 워드로 작성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정부 기구 과제나 협업기관에서 만약에 아래 한글을 사용한다면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아래 한글에 대한 그 워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지만 아래 한글들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래 MS 워드로 기본적인 것들 설명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래 한글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편집을 하는 것인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논문을 작성을 할 때 글을 써야 될 텐데, 그러한 경우에 MS 워드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레이텍 또는 라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주피터 노트북의 마크다운에 익숙하시면 레이텍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데, 가장 큰 철학적 차이점이 뭐냐 하면, 협업을 할 경우에는 MS 워드가 편합니다. 직관적으로 서로 MS 워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면서 그 에디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고, 반면에 레이텍의 가장 큰 장점은 포맷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쓸 필요가 거의 없고, 저희 엔지니어링 쪽에서 수식 표현이 작성이 아주 유용하고, 작성을 하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레이텍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MS 워드로 작성을 하면 좋겠고, 이제 서로 협업을 하고 서로 에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시니어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어적으로 지도 교수가 그렇게 많이 봐줄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흐름을 보는 정도의 수준이 올라온 시니어 학생들은 레이텍을 사용해야 되죠. 이 경우에는 제가 사전에 허락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드에 익숙해지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익숙해지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닥이라는 또 있는데, 구글 닥은 이제 웹 기반으로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에디팅을 하는 경우에 구글 닥을 통해서 포맷에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을 먼저 마무리를 하자는 거죠. 이것은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워드를 드롭박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그런 경우에 한 사람이 오픈을 해서 에디팅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열면은 그 파일이 컴플릿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드롭박스에서 협업을 할 때도 그런 점들을 좀 멀티 에디팅을 하는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괜찮은 방법들이, 구글 닥을 써서 포맷 신경 쓰지 말고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한 사람이 MS 워드나 또는 아래 한글로 옮겨서 포매팅을 통일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기관이 동시에 논문을 작업한다든지 특히 제안서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닥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여러분들 MS 워드를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이제 대학원생이니까 논문 작성을 가정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적으로는 이제 좋은 연구를 해야 될 테고, 그 논문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한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인 포매팅 또는 형식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논문을 리뷰를 한다든지, 또는 리뷰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포맷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첫인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매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논문들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기본적으로 그 내용
코릴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포매팅이 잘 되고 깔끔한 문서여지만 신경이 많이 쓴 논문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의 작품인 매뉴스크립트도 그렇고, 그래서 포매팅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은 통일입니다. 통일성. 그게 왜 그러냐면 논문을 작성하고 억셉이 되면 저희가 라텍 또는 워드의 원본 파일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심사를 받든지 이럴 때는 PDF를 많이 제출하지만 왜 원본을 제출하느냐? 원본에 그 에디팅 가능한, 편집 가능한 워드나 레이텍스를 제출한 이유는 출판사의 전문가가 일괄적으로 포매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뉴스크립트를. 그래서 그 심사를 받기 위한 매뉴스크립트를 제출할 때는 가독성이 높은 방향으로 통일성을 유지해서 제출을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레이텍의 경우에는 저널마다 저널이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이텍의 경우에는 포맷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글만 쓰면, 글과 그림을 삽입하면, 테이프를 삽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라 가지,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테크니컬하고 기술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카피 앤 페이스트를 가지고 설명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V C를 하면 카피가 되는 것이고 V를 하면 카피가 페이스트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피를 할 때 내용도 가지고 오지만 포맷도 따라오게 됩니다. 포맷도.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트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포맷은 원치 않겠죠. 그래서 페이스트를 할 때는 포맷에 대한 정보는 없이 제거를 하고 가져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선호한 방법이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노트패드를 거쳐서 오면 됩니다. 먼저 노트패드에 컨트롤 V를 하고 그것을 컨트롤 A를 통해서 전체를 선택하면 이제 포매팅이 제거된 컨텐츠만 있는, 여러분들 이거에 좀 익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때는 포매팅이 없이 깨끗한 컨텐츠만 가지고 오는,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노트패드를 자주 활용한다. 폰트에 관한 것이 있는데, 폰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무수히 많은 폰트가 있는데 저희가 약속을 하는 것이고, 저희 연구실에서, 그리고 그 약속된 것들이 템플릿에 이미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영어와 한글이 있겠죠. 영어는 타임스 뉴 로만스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경우에는 한 컴 바탕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템플릿에. 그래서 한 컴 바탕의 경우에는 저도 이걸 한글로 문서를 제가 그렇게 많이 워드에서 작성해 보지 않기 때문에 한 컴 바탕은 그 컴퓨터 화면에서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프린트를 해보면 그 폰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컴 바탕을 활용을 할 것이고, 이거는 영어로 된 그 저널의 매뉴스크립트 작성할 때는 쓰면 되는 것이고, 한글과 관련된 것은 한국에서 수행하는 과제라든지 중간 발표라든지 이런 걸 의미를 하겠죠. 보고서, 그다음 진도 보고서, 그런 경우에는 워드뿐만 아니라 아래 한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주로 의뢰한 기관에서 지정한 폰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폰트를 따르는 것이 맞고, 그런 특정한 템플릿이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연구실의 템플릿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폰트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다 타임스 뉴 로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한 건 바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하면 템플릿에서 그 폰트를 저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는 일단은 12로, 둘 다 12로 통일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게 데모로 이제 그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작성한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폰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잘 많이 모르시는 뭐 익숙하지 않, 그러니까 잘 자주 활용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스타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서 여기를 의미합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여기 스타일즈라고 있는데 스타일즈라는 것은 자주 사용하는 포맷을 미리 스타일로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템플릿에는 스타일을 미리 지정해 두었고 여러분들은 뭐 노말이 있고 헤딩 1, 2, 3, 이퀘이션, 타이틀, 레퍼런스 더 있습니다만 뭘 의미냐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보면 요것은 줄 간격을 의미합니다. 라인 스페이스가 인데 예를 들어서 1.5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꾸겠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한글로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볼드 채면 여기 볼드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컨트롤 하겠습니다. B를 하면 지금 이렇게 컨트롤 B를 하면 볼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축키도 좀 살펴보시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기울이고 싶다. 그러면 거기 그것은 그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를 하면 되고 언더바는 컨트롤 U 이렇게 포매팅을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 이 전체의 패러그래프에 뭐 각각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간이라든지 뭐 또 뭐 이쪽 왼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를 보시면 이건 가운데 정렬 오른쪽으로 그 다음 전체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글자도 뭐 바꿨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포맷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러그래프마다의 포매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 선택되어 있고 여기에 그 다음 여기서 노말이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노말로 이 패러그래프가 세팅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언더바도 다 없애고 그 다음 바꾸고 색깔도 검은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문서에 각각의 지정되어 있던 스타일을 가지고 뭐 여기도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그냥 제가 노말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글을 쓰겠죠. 여러분들이 뭐 인트로덕션 해서 뭐 에셋 뭐 이렇게 글을 쓸 텐데 쓰고 나서 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볼드로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렇게 대문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것은 헤딩입니다. 그래서 헤딩 1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 포맷이 되어 있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스타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헤딩 1, 그 다음 헤딩 여기가 또 헤딩 1이죠. 헤딩 3, 여기는 보면 헤딩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이어라키컬한 구조에서 섹션에서 1, 2, 3까지 정도는 표현을 해두었고 일반적으로 노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 다음 필요시 스타일을 모디파이 하면 기존에 정의된 스타일에 해당하는 모든 품이 자동이 업데이트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여기로 가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거는 지금 노말로 정의되어 있고 여기도 노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제가 바꿨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여기도 바꾸고 다음 이 패러그래프에 클릭을 한 다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 해야겠죠.
스타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일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모디파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쪽 세팅했죠? 오케이를 하면 노멀로 스타일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패러그래프는 다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패러그래프 단위로 그 스타일을 다 정의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포맷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modify를 하면 되겠습니다. modify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일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건 제가 다시 이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노멀로 정의를 하면 클릭을 하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다음 노멀 스텝 설정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좀 크게 키워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꺽쇠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서 탭을 한번 하면 여기까지 왔죠? 그다음 한번 오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다시 modify에 들어가서 format 들어가면 탭이 있습니다. 탭에 제가 이렇게 0.25, 5, 0.75로 얼라이먼트 왼쪽 이렇게 다 세팅을 하고 클리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만큼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영문 워드를 쓰기 때문에 뭐 센치나 밀리미터가 아니라 인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 맞게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뭘 의미하냐? 뭐 정답은 아닌데 그 각 섹션에서 패러그래프가 있을 때 처음은 띄어쓰기를 그러니까 인덴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고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탭을 한번 치면 여기에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처음은 치지 않고 그 다음은 이 여기와 여기의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탭을 칩니다. 그래서 요만큼 제가 탭을 설정했다는 것 알려드리고, 요거는 뭐냐? 요건 제가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용이 너무 많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만약에 이런 그 문장이 3개가 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버링을 했습니다. 넘버링을 했죠? 그런데 넘버링을 하면 요 표시는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이 탭이랑 지금 이 탭을 좀 치우겠습니다. 요건 요렇게 되어 있고, 바닥을 보면 그렇게 해서 여기를 적절히 여러분들이 옮기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격들이 여러분들이 좀 그 포매팅을 할 때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스타일로 지정해 두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또 글을 쓴다고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은 별로, 왜냐하면 여기서 들여쓰기를 했는데 이 문단 자체가 여기서 그림이 이게 아니라 아랫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이 들여쓰기를 좀 잠시만요. 예를 들면 여기는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야지만 하이어라키컬하게 이렇게 착착 들여쓰기 된 것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수정에 들어가서 모디파이에 들어가면 포맷에서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으면 줄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포맷에서 뭐 폰트도 바꿀 수 있고 패러그래프에서 세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인덴테이션 또는 스페이싱 뭐 이런 것들을 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제가 스타일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는데, 스타일이라는 것은 패러그래프에 디파인 되는 일단
사전에 이렇게 스타일을 정해 놓은 약속이라고 보시면 포매팅을 위한 약속이라고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따로 하면 너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템플릿에 저장되어 있는 스타일 여러분들 일단은 쓰시기 바랍니다. 예, 쓰시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전체 템플릿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말이 있고 헤딩 이런 것들을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스타일을 바꾸면 그 스타일이 디파인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동시에 다 변한다는 것들 보았습니다. 자, 패러그래프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 지우죠. 이것을 패러그래프라고 하겠죠. 문단인데 보통 디폴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 여기가 justify라고 해서 이것을 모양이 더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justify를, 아니면 저희 스타일로 쓰면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전체를 꽉 양쪽으로 채워지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면 보기에 좋습니다. 그것이 패러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인덴테이션인데 인덴테이션 들여쓰기. 그래서 세션의 첫 문단과 아랫 문단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첫 문단은 크리티컬한 거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약속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들여쓰지 않고 두 번째 문단부터는 들여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줄을 한 칸 띄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단과 문단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띄우지 않을 거면 이렇게 해서 한 칸 정도, 여기 한 칸 정도 들여쓰기를 하는 것이 가독성을 높인다. 그래서 여기가 한 패러그래프고 이제 좀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이드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영어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패러그래프에서 무조건 첫 번째 문장이 주제 센턴스가 와야 됩니다. 좀 한국과 좀 사고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는 먼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왜 그런지를 아랫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좀 대부분 이쪽 뒷부분에 중요한 주제 센턴스가 오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좀 의식적으로 이해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hierarchical structure에서는 들여쓰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들여쓰기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들어지게 하는 것이 좀 보기에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인과 패러그래프 스페이싱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기는 지금 제가 여기를 보면 줄 간격이 2입니다. 그리고 1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죠. 잘 보이지 않죠?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패러그래프를 다시 문단으로 해서 2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용지도 많고 프린트도 공간이 많이 쓰이겠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논문 에디팅 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2로 세팅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낸다든지 그러면 너무 보고서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1이나 또는 1.5로 세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도 교수와 에디팅을 하는 과정에서는 라인 스페이싱을 2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했을 때 여기서 바꾸면 되죠. 모디파이를 해서 이것을 1.5로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자, 다시.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또 한 것은 최종 보는 스타일만 수정해서 변경해서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특히 논문에서 매뉴스크립트 할 때 리뷰어가 보기에 라인 스페이싱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억셉이 되었을 때 포매팅은 출판사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널하게 에디팅을 할 때는, 또는 매뉴스크립트 제출할 때는 라인 스페이스를 2로 하는 것이 적당해 보인다. 그리고 최종본을 할 때는 그쪽에서 원하는 라인 스페이싱 또는 줄이겠죠, 공간을. 그렇게 해서 그럴 때는 전체를 일일이 포매팅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을 지정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페이지 브레이크라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쭉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하겠습니다. 쭉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쭉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섹션이 바뀌겠죠. 근데 좀 왠지 느낌에 섹션이랑 큰 것이 바뀌면 페이지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그림을 제가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림을 뭐 이렇게 키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스페이싱이 넓어지면서 이게 밀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키웠습니다. 좀 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떼어버리죠. 그래서 페이지와 페이지를 분리하는, 세퍼레이트하는, 자 다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 좀 라인이 좀 그래서 뭐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다시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스페이싱이 커져도 브레이크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이것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이게 없었다고 치고 쳐도 요 정도에서는 내려가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쳐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페이지 6과 페이지 7이 내부적으로 페이지가 브레이크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섹션을 바꾼다든지 처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컨트롤 엔터를 쳐서 페이지를 브레이크 하여라. 왜 그렇지 않냐? 왜냐하면 윗부분에 수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밀려서 포매팅이 다 어그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브레이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래머, 저희가 이제 영어로 매뉴스크립트과 논문을 작성을 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 그 그램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실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에 이렇게 워드에도 인베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것이 이제 불러지고,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붉은색,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뭐 그 센턴스를 커렉트 해야 되는 것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뭐 수동태로 바뀌어졌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타임 인베리언트, 여기는 하이픈을,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워드가 수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 좀 크리티컬하게 버그가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losed form도 하이픈으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래머, 그냥 그 어떤 센턴스를 다 리프레이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간단한 워딩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램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편한 것이 이렇게 인베딩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지도 교수한테 기본적인 이런 체크업을 하고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미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수식인데, 수식은 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예를 들어 수식을 여기다가 표현을 할 텐데 인설트에 이 이퀘이션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파워포인트에 쓰는 것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이것에 이쁘지가 않아서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이 수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설트에서 이퀘이션을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넘버링에 관한 건데, 이것은 넘버링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기에
인설팅을 하고 y는 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여기 이제 5번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퀘이션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 탭이 이렇게, 이건 가운데라는 뜻이고 이건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탭을 한번 치면 가운데로 오고 또 탭을 치면 끝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퀘이션이라는 스타일을 활용해서 끝이 이렇게 되고 중간이 중간 정렬이 되게, 그래서 탭을 활용해서 얼라이먼트를 맞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문서의 폭이 달라지면 이퀘이션에 가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7인데 끝이 예를 들어서 다시 가서 탭이 여기를 지우고 6.5로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퀘이션까지 포매팅 하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고, 본문에서 사이테이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it is shown in 이렇게 씁니다. equation 대문자로 아까 5번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문장을 쓸 때. 그래서 대문자를 쓰고 관사가 없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통일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논문마다 그것이 다른데 저희가 매뉴스크립을 제출할 때는 통일하고 이렇게, 근데 여기를 대문자로 쓴다는 것 그리고 관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시면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인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림은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은 그림을 한번 다시 보죠. 그림이 어떤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은 항상 이렇게 여기 나온 다음에 컨트롤 E 또는 이걸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피규어도 마찬가지겠죠. GUR이 뭐 예를 들어서 5번 이렇게 해서 캡션도 하단에 가운데 정렬을 하고, 그 본문에서 사이트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여기도 뭐 또 is shown 똑같습니다. 그 이퀘이션과 in figure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뭐 5 이땐 괄호를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하면 됩니다.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큰 용량, 그리고 논문을 대부분 제출할 때 300 dpi 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규어를 만들 때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저장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벡터 형식의 그림이 있던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PPT에서 만들 텐데 이것을 그 픽셀 와이즈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벡터라는 것은 그것을 벡터 형식은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DF에서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게 표현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림의 형식을 벡터로 하는 것이 좋다. 근데 너무 꼭 머스트는 아닙니다. 머스트는 아니다는 거. 머스트는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좋다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논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림 또는 그래프에 상당히 많은 신경과 애를 써야 되고, 특히 간과하기 쉬운 것이 X축, Y축, 타이틀은 그 캡션이 있기 때문에 안 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X축, Y축이라든지 라벨링, 그 다음 레전드, 그 다음 폰트의 종류도 다 통일이 그림에 들어가는 폰트의 종류도 다 통일되어야 되고, 특히 크기,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는 레전드가 없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라벨과 레전드를 크게 키웠습니다.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폰트 사이즈도 많이 바꿔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가독성을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파이썬이나 매틀랩에서 해서 거기에 있는 디폴트 폰트 사이즈로 이것을 쓰면 논문으로 넣으면 일반적으로 너무 폰트가 작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폰트는 좀 크게가
크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테이블은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죠. 제가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을 하나 넣어보죠. 테이블이 있는 이 그림에 이 문서에 테이블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죠. 테이블이 없네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가지고 와 볼 텐데 테이블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느낌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테이블을 할 때는 첫 번째 피규어와 차이점은 캡션을 테이블은 상단에 답니다. 뭐 가운데 정렬이어도 되고 아니면 뭐 한쪽으로 치우쳐도 이건 통일만 되면 되는 것이고, 테이블을 이거는 보시면 보통 우리가 여기 테이블은 이쪽인데 보통 전체를 이렇게는 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윗단, 제일 아래쪽, 그리고 중간에 한 두 줄 정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뷰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렇게 하면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본인 거죠. 그리고 편집을 할 때는 주로 가서 여기에서 가이드라인 하면 요 선들이 보이죠. 예, 요 선들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프린트를 할 때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이 부분에 뷰 가이드를 하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논문에 실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버링.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그림, 테이블 또는 이제 참고 문헌에 들어가는 레퍼런스에서는 넘버링을 해야 됩니다.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기법들이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그림을 그렸어요. 다시 날아와서 여기로 하겠습니다. 뭐 지금 키워서 예를 들어 여기다 그림을 하나 넣죠. 뭐 이런 그림을 하나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 그림을 넣었어요. 뭐 그림은 지금 클 필요가 없으니까 뭐 작은 그림을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겨 피겨 이게 2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그래프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웠죠. 이게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2번을 했고 나중에 뭐 여기다가 뭐 something 뭐 이렇게 해서 is shown in figure 2 이렇게 다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다른 그림, 뭐 여기는 이제 또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다른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놓고 이제 피규어 그리고 위에 있으니까 이게 넘버 1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처음에 제가 여기가 1이었다고 하겠습니다. 1이면 이제 다시 피규어 1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넘버 2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를 바꾸고 여기도 바꿔야 되고 전부 다를 바꿔야 돼. 아랫부분에 있는 것들을 다 순서대로 바꿔야 돼. 레퍼런스도 마찬가지고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피규어는 피규어대로 테이블은 테이블대로 넘버링이 자동으로 되었으면 좋겠죠. 예. 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윗부분에 새로운 그림 윗부분에 추가되면 아랫부분에 있는 모든 피규어와 그 피규어들을 사이트 한 숫자들이 전부 다 수정이 되어야 돼서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드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컨트롤 F 뭐 이런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피규어에 이렇게 두고 컨트롤 F (9)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set이라고
update라는 걸 쓰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네이밍을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벡. 그 다음 여기에서 이 괄호 안에서 다시 Ctrl F9을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퀀스로 figure라는 그 시퀀스 네임을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러면 다시 전체를 누르고 전체 Ctrl A를 전체를 선택하고 F9을 누르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냐 하면 이 숫자를 자, 이렇게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톡을 하면 나오죠. 여기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Ctrl F9을 레퍼런스를 하겠다. 이름이 뭐였죠? vec을 하겠다는 겁니다. vec. 그렇게 해서 다시 하고 F9을 부르면 이제 넘버 1이 되었습니다. 넘버 1이. 그럼 이것을 사이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만약에 이 그림을 사이테이션 하고 싶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다시 Ctrl F9을 하고 reference 100이었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9을 하면 이것이 1번이 됩니다. 1번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더 하고 싶은 것이 이 그림이 이 위로 왔어요. 또 다른 그림이라고 그러면 이게 원래는 2번이 되고 여기 1번인데 자, 여기를 보죠.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번에는 vec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역시 fig겠죠. 그렇게 한 다음 이걸 제가 레퍼런스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2번이 되어야 되고 2번이 바뀌어야겠죠. 한번 보시죠.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자, 이렇게 넘버링을 해줘야 훨씬 편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Ctrl F9을 통해서 set name 그 다음 그 안에서 괄호 안에서 한번 다시 Ctrl F9을 굴러서 sequence fig가 되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 F9을 하면 업데이트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할 것이 sequence에서 뭐 이렇게 쓰죠. 이거는 fig고 sequence에 tbl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 sequence에 ref reference는 뭐 ref로 하면 뭐 이게 ref라서 ref reference를 뭐 또 통일을 해야겠죠. 한번 뭐로 통일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저희 문서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를 볼까요? 여기를 봐서 들어가면 톡을 해보면 RF로 되어 있나요? RF. 그래서 뭐 RF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RF. 그래서 RF로 지금 보면 이름이고 RF로 되어 있고 reference deviation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림 같은 경우엔 define을 먼저 할 때는 그림에다가 하고 citation을 하면 되겠지만 그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define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reference는 나오는 순서대로 1, 2, 3, 4, 5, 6,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이고 가장 끝에 가서 여기를 보면 보시죠. 가서 보면 여기에 reference가 그 넘버링이 되어 있겠죠. 자,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먼저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약자는 시퀀스는 여러분들 문서마다 통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게만 하면 되고 또 잘 보시면 이것이 define 된 다음 추후에 쓸 때는 이렇게 쓰겠죠. 뭐 예를 들어서 ref의 네임으로 호출을 하는데 간혹 먼저 호출이 되고 아래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위에서 순서대로 내려오는 레퍼런스를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전체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전체 선택을 F9을 하면 그 다음은 이제 한번 어디서 그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워드에서 넘버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넘버링을 자동 오토 넘버링이겠죠. 어떻게 보면 오토 넘버링을 하는 기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컨트롤 F9이다. 레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퍼런스도 제가 설명한 대로 오토 넘버링 기법을 사용을 해도 되고, 또 레퍼런스에서는 이제 주로 엔드노트라는 것을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엔드노트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고 거기에 것을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워드에 인베딩을 하기 좋은데, 작성 후에 뭐 그렇게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작성 후에 꼭 살펴보아야 될 것이 포맷이 틀려져 있는지. 왜냐하면 엔드노트를 가지고 올 때 사이테이션 되어 있는 것들이 틀려 있으면은 틀리게 인베딩이 되기 때문에 논문을 정리할 때는 좋지만 워드 삽입을 할 때는 위에서 설명한 오토 넘버링 기법이 해보면 최종적으로는 더 편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뭐 저는 어떠한 것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레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엔드노트를 쓰면 ETA 이런 것들이 그 저자명이 다 나와 있지 않고, 저자명이 다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엔드노트의 원본을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캐피털 I 대문자 소문자가 중요한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레퍼런스인데, 이것을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을, 이 문법을.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뭐 사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통일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레퍼런스는 지금 보면 여기는 다 첫 번째만 대문자로 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를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찍고, 이건 볼륨이고 이건 이슈 넘버고 페이지 넘버고 연도를 이렇게 괄호를 치고,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논문마다 이 형식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억셉이 되고 나면 출판사에서 레퍼런스를 전부 다 손을 볼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통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보시면 페이지 나오는 것은 처음 다 대문자를 했었고, 제목은 그냥 첫 번째만 대문자를 했고, 여기 마칠 때마다는 콤마를 찍었습니다. 뭐가 정답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일관되게 통일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면 이게 잘못되어 있죠. 리뷰어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통일되는 게 중요하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지금 레퍼런스로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로.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전체가 다 쓴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노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노말로. 지금 이게 여기가 두 번째 줄이 인덴테이션이, 그 전체를 선택을 하고 레퍼런스를 쓰면 자동으로 깔끔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퍼런스까지 보았고, 이퀘이션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퀘이션 다시 한번 더 보면 뭐 이러한 경우에 그냥 이렇게 이퀘이션을 쓰면 여기는 이퀘이션으로 되어 있고, 탭을 치면 여기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테이블을 써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피겨는 여기에 있고 캡션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같은 부분에 오게 하는 것을 좀 챙겨서 봐주시죠. 왜냐하면 캡션이 그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한꺼번에 포매팅을 하면 좋습니다. 본문 사이테이션을 할 때는 레퍼런스는 꺽쇠를 쓴다는 거 표현을 했고, 자 이제
얼추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리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협업을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문서를 막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리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어떤 코멘트를 제가 달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 리그레션으로 고쳐라. 제가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보고 여기를 보고 이것을 이거를 이제 고치라고 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되면 여기를 억셉을 하면 됩니다. 억셉을 이걸 하고 나서 리플라이 코멘트를 지우고 이것을 리그레션으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걸 보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트랙 체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야. 제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걸 인설트를 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는 제가 이렇게 트랙 체인지를 하면 뭘 바꿨구나 알 수 있고, 바뀐 것은 여기에서 억셉을 하면 억셉 all change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겠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거나 제가 수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심플 마크업을 해서 그냥 막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빨간불이 이 센턴스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 어다 여기도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는 콜론, 지금 문법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어였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뭘 바꿨는지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올 마크업을 보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 전체를 체인지를 아니면 한 개씩을 다 보면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협업을 할 때 서로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트랙 체인지를 쓰고 심플 마크업도 있고 올 마크업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accept, reject, 코멘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달고 트랙 체인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이아웃에 관한 것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홈에 가면 아니면 인서트 디자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사이즈에 보면 레터, 저희는 A4를 씁니다. 한국은. 그리고 미국은 레터지를 씁니다.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템플릿은 지금 레터지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치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여기가 0에서 7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A4로 바꾸면 지금 A4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지금 코멘트 트랙 체인지를 제가 다시 트랙 체인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A4로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가 원래 7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퀘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A4로 할지 레터를 할지를 좀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 용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영미권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논문 제출 시에는 주로 레터 용지로, 왜냐하면 그쪽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주로 제출하는 것이 강제는 아니지만 A4든 상관이 없지만 한국은 A4라는 것. 그리고 프린트를 할 때 용지를 만약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 오피스에 있는 프린터는 A4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 레터로 프린트를 한다면 좀 그래서 한번, 또는 요즘 기능은 자동 용지 선택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 컨버팅은 당연히 파일에 가서 이 save as PDF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A4로 이렇게 간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여기까지가 제가 우리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이 워드 작업
워드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내용의 컨텐츠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형식에서의 어떤 그 약속이 있어야 되고, 특히나 뭐 논문을 제출한 매뉴스크립트를 리뷰어가 검사를 받을 때는 깔끔하고 통일된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형식이 좋으면 내용도 사람인지라 좋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초반에 이런 여러분들이 대학원 들어와서 신입생 때 이런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이런 단축키라든지 편집을 하는데 어떤 통일된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만 오로지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것을 신입생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